올대 탈북 사연. 기록되지 않은 탈북 이야기. 그날 저녁도 평양 금수저들 파티였어요. 식탁에 앉자마자 카드가 긁히는 소리가 났지요. 한 끼가 $200였어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웃지 않으면 촌놈 취급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그 파티가 끝난 그 밤 저는 도망자가 됐어요. 평양 금수저 유학생 파티가 끝난 밤. 그 탈출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 그날 새벽 2시였어요. 기숙사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딱, 딱. 문 앞에서 멈추더니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잠금새가 달그락 흔들리는 소리가 그날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때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 오늘 밤 나를 데리러 왔구나. 문이 열리면 끝이에요. 정말로 끝이에요. 문고리가 다시 돌아갔어요. 이번엔 더 길게 끝까지 돌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리고 속으로 딱 한 문장만 했어요. 지금 안 나가면 나는 끝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정원 북한 담당 K 요원입니다. 방금 들으신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평양의 금수저로 살던 유학생이 하룻밤에 모든 걸 버리게 된 순간이지요. 오늘 핵심은 간단합니다. 북한에서는 금수저가 더 안전한 게 아니라 더 먼저 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특권이 곧 보호가 아니라 표적이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평양 금수저 유학생 파티가 끝난 밤. 그 탈출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 끝까지 들으시면 바로 납득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그날은 귀를 찢는 것처럼 크게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몸이 먼저 굳더라고요. 문 밖에서 숨소리가 섞였어요. 한 사람만 있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둘, 아니면 셋. 조용한데도 사람이 서 있는 공기가 느껴졌어요. 잠금새가 흔들렸다가 멈췄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 문이 열리면 나는 끝이다. 숨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손을 입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또 발소리가 들렸어요. 딱, 딱. 누군가 문에 얼굴을 바짝 붙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귀국이 아니라 잡아가려고 온 거예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문고리 소리가 제 인생의 마지막 평양 소리가 될 줄은요. 문고리가 다시 돌아갔어요. 이번엔 진짜 끝까지 돌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가방을 꺼내요. 필요한 것만 챙었어요. 하지만 여권은 없었어요. 원래부터 제가 들고 다닐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나가야 했어요. 문이 열리기 전에 제가 먼저 빠져나가야 했어요. 저는 신발을 손에 들고 맨발로 문 쪽으로 갔어요. 바닥이 차가웠는데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깨우더라고요.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열어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저는 문고리를 잡지 않고 대신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지금이 마지막이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선택했어요. 사실 저는 평양 외국어학원 계열에서 추천을 받아서 베이징으로 유학을 왔어요. 겉으로 보기엔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지요. 하지만 그 구조는 달랐어요. 한 줄로 말하면 이거였어요. 나가서 배우되 흔들리면 바로 걷어들인다. 해외 공기를 맞는 순간부터 의심이 따라옵니다. 특히 저처럼 좋은 집으로 분류되는 학생은 더 그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알고 컸어요. 그래서 공부를 더 악착같이 했고 결국 그 코스에 올라탔어요. 평양에서는 제가 괜찮은 집 자식 쪽이었어요. 달러를 만져본 적도 있었고 외국 과자도 가끔 들어왔어요. 그런데 진짜 평양 금수저들은 수준이 달랐어요. 파티 한 번이 경쟁이에요. 누가 더 비싸게 쓰나, 누가 더 티나게 쓰나. 평양 외곽에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집은 한 층을 통째로 사서 벽을 뚫어버려요. 공간을 넓히는 게 부자 인증처럼 굴러가기도 했어요. 학교 생일 파티가 열리면
요리사를 집으로 불러요. 그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게 우리 세상인가 보다. 그런데 그 우리 세상은 밖에 나가서 공기 한번 마시는 순간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베이징에 내리자마자 공기가 달랐어요. 사람들 표정이 달랐고 눈빛이 달랐어요. 거리로 나갔는데 저는 한참을 그냥 서 있었어요. 여자는 반바지로 걸어가고 커플은 손잡고 웃고 있었죠. 아이들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며 떠들더라고요. 북한에서라면 누군가는 지적하고 누군가는 막고 누군가는 끌고 갔을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긴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때 저는 묘하게 무서웠어요.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 사실이 기쁘기보다 위험하게 느껴졌거든요. 자유가 처음엔 달콤한 게 아니라 낯설더라고요. 학교 생활은 빠르게 굴러갔어요. 저는 체제에 충성하는 자세로 버텼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자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과 중국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너희 나라 사람들은 표정이 슬퍼?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어요. 그날 밤부터는 제가 배운 것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며칠 뒤 같은 방을 쓰는 친구가 영상을 보여줬어요. 탈북민 증언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들었던 소문, 갑자기 사라진 선배, 입 밖에 내면 큰일 난다던 말. 그 조각들이 영상 속 설명이랑 딱 맞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잠이 잘 안 왔어요. 눈을 감으면 내가 속고 산 건가 싶었고, 내가 믿었던 건 뭐였나 하는 질문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진짜였습니다. 제가 흔들린다는 걸 누군가 먼저 알아차렸어요. 제가 믿고 있던 룸메이트는 그냥 룸메이트가 아니었어요. 감시였던 거예요. 어느 날 룸메이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준혁아,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냐? 룸메이트의 이 말은 친구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어요. 말투를 체크하는 느낌, 눈빛을 재는 느낌, 그리고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귀국 준비하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북한에서 귀국은 명령이거나 조사예요. 너무 놀라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그날 저녁엔 더 무서운 말도 들려왔습니다. 평양에서 내 아버지 라인이 흔들린대. 북한에선 아버지의 문제는 자식의 문제예요. 저는 그때 바로 생각했어요. 아, 돌아가면 끝이겠구나. 이건 귀국이 아니라 귀환 조사다. 그날부터 기숙사가 달라졌어요. 복도 끝에 낯선 사람이 서 있는 날이 있었고 학교 앞에 낯선 차량이 보이는 날도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란 걸 저도 느꼈죠.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새벽 2시, 딱, 딱. 발소리가 복도에서 멈추고 문고리가 돌아가고 잠금새가 흔들렸어요. 그리곤 북한 쪽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열어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 뒤에서 숨도 크게 쉴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 나가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끝이다. 저는 소리가 안 나게 아주 천천히, 문고리를 아주 천천히 내리고 발끝으로 복도에 나갔어요. 그때 제 머릿속엔 한 가지뿐이었어요. 한 번만 들키지 말자. 딱 한 번만. 밖으로 나가는 길엔 감시가 도는 구간이 있었어요. 저는 숨 한 번 들어갈 틈만 기다렸어요. 길게 계산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뒤에서 소리가 터졌어요. 멈춰, 어디 가. 거리가 너무 가까웠고 예상보다 빨라서 당황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난간을 잡고 한 층을 그냥 뛰어내렸어요. 발목이 꺾일까 무서웠지만 멈추면 끝이니까요. 쿵! 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통증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지금은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문을 밀었는데 잠겨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저는 벽을 더듬다가 출구 표시를 봤어요. 그리고 힘껏 당겼습니다. 문이 아주 조금 열렸고 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베이징 골목이었어요. 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 평범한 풍경이 그때는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뒤에서 또 외침이 들렸어요. 조선 학생 거기서. 저는 사람 많은 쪽으로 뛰었습니다. 군중 속으로 섞이면서 얼굴을 숙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서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겠다고요. 그런데 대사관은 영화처럼 문 열어주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게 저의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였습니다. 저는 먼저 한국 식당을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사관 연락처를 아시냐고요. 그분이 잠깐 멈추더니 목소리가 굳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위험을 키운다는 걸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저는 어떻게든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했어요. 저는 북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아침에 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밖은 내가 잡히기 딱 좋은 시간 같았거든요. 저는 그날 밤을 버텨야 했어요. 숨을 곳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계속 움직이면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불빛 아래에 오래 서 있지 않았어요. 몸이 떨리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까지 저는 한 번도 눈을 제대로 못 감았어요. 몸은 떨리고 머리는 뜨거웠어요. 그리고 새벽이 지나 아침이 되자 연락이 왔어요. 정해진 시간에 오세요. 문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움직이세요. 도움이면서도 시험 같았어요. 저는 사람들 속으로 섞였어요. 너무 빨리 가도 튀고 너무 천천히 가도 잡혀요. 대사관 근처까지 다 왔을 때 누군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신분증. 그 한마디에 다리가 굳어버렸고 그 순간이 제 마지막 고비였어요. 저는 주머니를 뒤지는 척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요.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소란이 났어요. 누가 다투는 소리, 사람들이 시선을 돌리는 소리. 그 틈이 제가 가진 유일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몸을 틀어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숨이 턱끝까지 찼지만 계속 뛰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붙는 느낌이 났어요. 저는 한번 미끄러져서 무릎이 바닥에 긁혔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끝이니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금수저였던 게 아니라 본보기로 잡아갈 사람이 될 뻔했구나. 저는 대사관 철문 앞까지 갔어요. 그리고 철문을 손바닥으로 마구 쳤어요. 쿵, 쿵. 도와주세요. 돌아가면 죽어요. 제발요. 그때 누가 뒤에서 제 팔을 잡았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북한 사람이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라도 잡히면 끝이에요. 저는 몸을 비틀고 거의 울먹이듯 말했어요. 제발요.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철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철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이 풀려서 거의 쓰러지듯 넘어갔어요. 바로 뒤에서 철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그 소리가 제 인생이 바뀌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숨을 크게 쉬었어요. 평양 금수저였던 제 인생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 다음은 화려하지 않아요. 살아남았다고 해서 마음까지 바로 살아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오고도 한동안은 계속 놀랐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나도 몸이 먼저 반응했고 누가 제 이름을 부르면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리고 제일 괴로운 건 가족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숨을 쉬는 만큼 저쪽의 가족은 더 조심해야 하잖아요. 연락은 쉽게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연락하려는 시도 자체가 가족에게 화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파티 자리에서 웃던 얼굴들은 지금도 그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더 크게 웃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숨을 크게 쉬어요. 아무도 제 표정을 검사하지 않는 곳이니까요. 이게 제 결론이에요. 금수저가 부러움의 대상일 때도 있지만 어떤 사회에선 그게 안전이 아니라 의심의 이유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준혁의 탈출입니다. 준혁은 평양의 금수저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흔들린다는 의심이 붙는 순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의심을 지우는 사회가 아닙니다. 의심을 키우고 그 의심을 통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사회지요. 오늘 이야기의 요약은 이겁니다. 평양 금수저 파티가 끝난 밤. 그 탈출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듣고 계신지, 해외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참고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